투자는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투자자는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에코. 네, 오늘장 윤재송은 좀 오랜만에 좀 최신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투어스의 노래인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예측 가능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크게 밀렸었죠. 5%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면서 시원하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13개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오후장에 시원하게 반격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SDI가 4.5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홀딩스도 3%대 반등,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2%대 반등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역시 1.4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장중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분봉 차트 살펴보시죠. 네, 장 초반에는 증권사 하향 레포트에 크게 밀리면서 5%대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저점을 17만 800원까지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후장에 점차 탄력을 붙여 나가더니 결국에는 18만 6천 원 선을 회복하면서 마지막 종가는 18만 5,100원에 이렇게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장중 고점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원한 반격의 힘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증권사 레포트에서 13개 증권사가 목표가 하향 레포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하향 레포트, 목표가 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13만 5천 원부터 그리고 23만 원까지 다양한 지금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신다면 하이투자증권에서 13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크게 낮추는 영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기존의 목표가는 한 15만 원대였습니다. 그 역시도 상당히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13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증권사가 모두 에코프로 그룹주 앞으로 하반기의 전망도 마냥 좋지는 못하다라고 하면서 하향 레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가장 낮게 목표가를 설정한 하이투자증권의 목표가 하향 레포트 어떤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핵심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의 이슈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번에 시장 전망치 대비 선방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번 흑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분간 북미와 유럽에서 완성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배터리 셀 수요가 약세일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제한적일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컨콜에서 양극재 캐파의 중장기 증설 계획에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이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조금 예상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밝히게 되면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2차 전지 종목들 시원한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에코프로 BM 살펴봤고요. 당신의 초이스 시간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초이스가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장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마감이 됐고요. 장 초반부터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에 코스닥이 4.4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는 오늘 좀 코스닥 시장 보면서 그래도 시원하게 반등하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심에 2차 전지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판에 좀 시원하게 탄력이 붙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약했어요. 네.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배터리 셀 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은 미리 실적 발표를 했었고 삼성 SDI 실적 발표를 했죠. 예,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와 내년에 투자에 대한 부분의 진행은 거의 그대로 하겠다 이런 면을 내비쳤고 에코프로 그룹은 실적 발표 후에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면을 내비쳤고 SK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진해요. 계속 적자인 상황 안에서 그냥 그룹사에서 얘기를 한 건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런 점을 내비쳤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 건 맞고 그다음에 하반기도 불투명하고 내년 같은 경우도 상황이 되어 봐야 아는데 주식시장이란 건 한 발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속한 산업은 산업재라고 일컬어집니다. 경기를 타는 산업이죠. 그중에서 앞단의 제품 같은 경우에 수요가 끌어주면 당연히 이와 연결되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다음에 작년에 많이 했었던 얘기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배터리 소재 기업은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실적들이 좋았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가격의 인상이에요. 네. 원자재 가격과 연결되는 메탈이라든지 가격들의 인상인데 그러면 이 원자재를 놓고 봅니다. 공급이 많다라고 하면 가격은 오르지 않겠죠. 그런데 공급보다 초과되는 수요가 있다라면 가격은 오르겠고요.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또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원초적인 가격의 인상 부분을 터치를 해줄 때, 즉 산업재에서는 소재 쪽과 관련된 부분에 구조조정 또는 감산이 나타날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반등이 나오는데 양극재와 관련된 소재 기업 중에 글로벌 1위 기업이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호주 쪽에 쉽게 표현하자면 공장 같은 경우에 가동을 예정이 되었었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감산의 형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산업재의 특성상 필요 충족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충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좀 선제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10이라는 강도로 표현을 하자면 한 8 정도까지는 이제는 좀 넘어서지 않았나. 예, 산업에 대한 그런 단계가요. 한 겨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오니까 조금 더 추위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8분응선은 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의 반등의 핵심 요인은 알버말의 공급 조절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오늘 하향 레포트가 좀 쏟아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의 13개 증권사가
하향 조정을 냈는데 그중에서도 한 증권사가 13만 원대까지 낮춰잡았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매도가 쏟아졌다가 그래도 오후장에는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수급이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탄력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좀 에코프로 BM 자체로만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지금 13만 원이란 가격을 감안을 해보면 여기에서 한 30%가 하락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13조 정도거든요. 네. 13조 같은 경우를 내년의 실적을 감안을 해봤을 때 내년이 영업이익 기준 4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비용을 감안해보면 그 정도도 가능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대한 그 추정을 하죠. 밸류에이션 추정을 하는데 뭐 주가 수익 비율이든 뭐 다른 방식이든 그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런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리포트, 그런 리포트. 왜냐하면 합리적인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여기에서 뭐 매수를 할지 비중을 줄일지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데 주가는 한 발 빠른 면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뭐 구조조정의 형태, 감산의 형태가 나오면 하반 경직성은 나타나고 주가는 반등을 시도를 할 텐데 V자 반등은 쉽지 않은 거죠. 네. 우리는 허황된 생각들, 뭔가 그 거품, 꿈과 희망 이런 거를 심어주는 걸 경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배를 탈 수는 있어요. 그 배를 탈 수는 있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합리적이고 한 발 빠르게 볼 줄 알아야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만연할 때도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기회일 수가 있고요. 또는 이게 거품을 막 몰아서 뭐 내년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익비로 50배, 70배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뭔가 그게 합리적이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그 배를 뭐 탔어요. 탔는데 남들보단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본인만의 기준, 네, 그게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가로는 싼 건 아닙니다. 주가로는 싼 건 아니다 보니까 뭐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또는 기타 뭐 IT 이런 쪽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시장 안에서 업종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를 받냐 네. 늘 봐왔어요. 늘 그거는 중심이었단 말이거든요. 안 보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중심이 돼서 모멘텀이라는 살을 붙이기도 하고 뭐 테마의 힘이 더해지기도 하고 글로벌 정책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은 실적입니다. 실적 안에서 그 뒤에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를 할 줄 알아야죠. 예,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고 여기에서는 구조조정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하반 경직성을 나타내고 반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단의 수요를 끌어줄 때 그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후장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어제와 또 오늘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7월과 지금 8월의 첫 출발을 비교했을 때 가장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 게 계속 오르던 종목도 없고요. 계속 내려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신만의 기준을 공고히 세워야 된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사님의 두 가지 초이스를 보시면 8월 한 달 동안 이쪽에 한번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익 THK 아시아나항공을 준비를 하셨는데 저도 이 두 가지 종목을 듣고 왜 이거를 들고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사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시죠. 네, 저의 키워드는 우리가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존재를 해요. 그게 파생시장이고 네. 그보다 더 큰 시장이 외환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할 만큼 하나의 변화가 나타난 게 슈퍼 N저라고 일컬어지던 엔화의 방향성의 변화고요. 그러면서 이게 N고로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N저 같은 경우가 둔화가 되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에서 주식시장보다 더 큰 변화가 나타날 땐 그걸 뭐 변곡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 기준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다 보니까 오늘 엔화의 방향성의 변화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BOJ 회의 결과를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N저, 슈퍼 N저 현상이 어느 정도는 저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N캐리 트레이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정확히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메커니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일본이 금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돈을 빌리고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 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금리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당 국가 쪽에 통화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이걸 활용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그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5bp 인상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는 뭐냐면 이 금리에 대한 갭이 좁혀지니 바깥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일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안전자산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물가지표를 발표를 하고 미국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네. 좀 빠른 자금의 형태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를 회수를 하는 거죠. 예, 회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가치는 뭐 슈퍼 엔저라고 일컬어지다가 올라가게 된 거고 네. 그 와중에 급하게 자금들이 이렇게 회수가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미국의 뭐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도 커지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일각에서 지금 많이 다뤄지는 건 뭐 2차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과연 일본이 지금의 내수 시장의 상황을 안고 금리를 지금 15bp를 인상한 것만큼 또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어제 은행 회의를 통해서 네. 얘기한 멘트로는 물가에 대한 톤 조절의 폭을 봤을 때는 많이 하면 한 5bp 정도. 올해 그 정도로 가능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에 이번에 인상했던 부분만큼은 올해 가능성은 낮다 보니 엔화에 대한 변동성도 좀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아니었어요. 변동성이 그래도 이렇게 커졌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오전 그다음에 오후에 영향을 네. 미쳤는데 지금 나타난 그 엔캐리 트레이드만큼의 폭이 또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식에 대한 매수 부분으로 활용하셔도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엔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 분위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그럼 초이스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네, 저희 초이스 종목은 삼익 THK입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럼 자연스럽게 엔고의 상대 여행 수요가 좀 줄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긍정의 이벤트는 대한항공과 합병 추진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빠져있는 주가 안에서 막 매수를 단행하기에는 어느 기간대 이게 진행이 될지를 판가름하기 힘들다 보니까요. 물론 뭐 연말 전에는 진행이 되겠지만 예. 우리는 어떤 그 이벤트 요소들이 있을 때 감안해야 될 게 어느 정도의 실적 증대가 나타날 수 있고
그 기간은 언젠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지금 영향을 받는 건 엔화에 대한 방향성 변화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부분에 부진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뭐 유가 측면에서는 지금은 뭐 유불리는 따지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제 유가가 올라간 면이 있다 보니까 한 70불 중반 정도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항공 쪽에는 불리한 건 아닌데 지금 유리했던 엔화의 방향 변화로 인해서 일본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초이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항공주에 대해서 보편적인 관점으로 이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건지 아니면 항공주 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개별적으로 더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부분일까요? 원래는 일본 노선이 더 큰 쪽이 피해를 봅니다. 그게 저가항공 쪽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저가항공 쪽을 골랐어야 되는데 좀 대한항공을 고르기에는 대한항공은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가항공 쪽으로 줬고 나머지 해외 노선, 다른 해외 노선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케이스로 봤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앵고 피해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앵고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 THK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좀 새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공작기계 쪽입니다. 우리 정밀기계 쪽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제품과 경쟁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일본과 협력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일본과 협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요. 엔화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갈 때 100% 수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죠. 일본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일본의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가 더 유리하게 되죠. 네. 네, 엔화 우리나라 가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이점에서 우리나라 공작기계 기업들 중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더해져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요. 로봇과 관련된 그 이벤트들이 부각이 될 때 주가들이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었는데 네. 다 빠져 있거든요. 네,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작은 그 환과 관련된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삼익 THK를 고르게 되었고요. 우리가 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변곡의 형태가 나타날 때 종목을 고를 때, 업종을 고를 때 핵심은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인 실적이 나와주는 상황 안에서 하나의 그 방향이 변했을 때 이익단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실적은 엉망인데 그냥 환으로만 좀 수혜를 본다라고 해서 종목을 고르면 그거는 옳지 않은 판단임을 좀 마지막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적도 탄탄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기본적인 실적은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가는 조정이 나왔기에 그러면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삼익 THK 관심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점이 2만 원 초반대였고 지금 1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거 목표가 그럼 전고점까지 봐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목표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고점은 아니고요. 네. 그냥 여기에서 매수해서 한 10% 수익 정도, 그 정도 이벤트로 환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벤트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는 앵고 수혜주로 삼익 THK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벨 울려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가볼게요. 조AD님의 종목이고요. 89,700원 15% 들고 계십니다. 간암약 리보세라니 병용 유럽 희귀 의약품 지정되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정도 기사면 주가가 더더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 상승폭은 미비하네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은 긍정입니다. 긍정인데 최종적으로 지금 FDA 승인 같은 경우가 나야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주저를 한 것 같아요. 소식은 긍정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번씩의 가격대 변화를 보면 그때 하한가에 도달한 가격, 시작된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올해 내죠. 올해 말 정도, 9월 정도에는 이제 이 FDA의 보안 사항 같은 경우를 제출을 하고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런 기대감을 안고도 주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89,700원이라고 하면 저번 한 7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충분히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요.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랬을 때는 어떤 이유를 안고 있든 주가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대량 거래를 수반한 만약에 이렇게 한 1,000만 주 이상 그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갑자기 큰 음봉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중에 대한 조절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수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험적으로 HLB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봉이 거래량을 수반해서 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 주가 변동성이 상당했다라는 점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오늘 좀 좋은 긍정적인 기사가 들려왔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이슈가 좀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결국에 HLB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구텐 타다다다닥 님의 종목입니다. CS 윈드고요. 47,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수익권이신데 평단가가 47,000원이기 때문에 오래 갖고 가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이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 마음에 주사 한 대 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공동성명도 오늘 들려왔고 네.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증권가 좀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또 다른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우리가 CS 윈드 및 풍력주들 같은 경우가 해상 풍력 또는 그 해외 풍력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의 진행을 놓고 주가들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금리 같은 경우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프로젝트가 밀리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달 비용 같은 경우가 크게 들다 보니까 라는 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밀려졌는데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달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풍력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 볼만하고요. 태양광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풍력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해외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의 주가 복원력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 단가도 47,000원이면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다 보니까 한번 저는 가지고 가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FOMC 회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한 6차례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가와 고용 같은 경우가 연준이 원하는 만큼 고용이 튀어버리거나 물가 같은 경우가 튀어버리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안고 우선은 가는 건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봐서는 그래도 9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고 네. 연내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를 하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게 CS 윈드라던가 풍력 관련된 종목은 금리 인하에 수혜주다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을 때 태양광 쪽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태양광 쪽은 근데 요새 해리스 수혜주로 네. 친환경 에너지 섹터 묶어서 보잖아요. 네. 태양광 쪽은 금리 인하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금리 인하의 수혜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단순함을 봐서는 주가는 올라올 거예요. 오늘도 9% 올라왔고 여기에서 반등을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에 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와 관련된 그 태양광 기업들이 하는 건 태양광 모듈 쪽인데요. 네. 이게 재고가 1년치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좋은데 수요의 회복이 견인이 안 될 땐 주가의 반등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풍력과는 좀 다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놓고 주가 반응은 할 거고 그를 통해서 접근은 해보셔도 되는데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PBR로 치자면 PBR 밴드 하단에서 PBR 한 0.9배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벤트 플레이 정도로 만약에 이게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고적인 부분을 측면을 해봤을 때 상방이 어느 정도는 제한된 쪽은 태양광 쪽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인님의 종목이고요. SK이노베이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105,300원, 비중은 15%입니다. 많이 빠진 종목으로 스윙으로 들어갔으며 매도 시점과 매도 후에 다시 매수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힘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딱 변동성을 이용할 만한 요새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사님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매수 타이밍은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아쉬운 게 차라리 SK온이 따로였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더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쉽게 원재료를 갖고 와서 제품을 파는 그 과정에 가공을 하는데 그게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정제 마진을 보다 보니까 좀 비용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요. 3불 중반 이 정도인데 정제 마진이 예전에 자동차 화학, 정유가 주가가 강했을 때 수준과 흡사하거든요. SK온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 주가가 아닐 텐데 SK온을 안고 함께 감안을 해보니까 좀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게 최근에 SK에 대해서는 구조 개편,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도 좀 기업을 붙여서 추후에는 SK온 같은 경우를 이렇게 상장하는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네.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 이벤트가 있을 때 12만 6천 원, 12만 8천 원 이런 가격대에 왔을 때는 저는 우선은 매도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예, 만약 그 와중에 SK온 같은 경우가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을 분기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주가 흐름들은 좀 그 최근에 상단보다는 상승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SK온과 지금 같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플레이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나왔을 때 한 번쯤은 좀 매도를 하시고 그럼 다시 들어가는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다시는 비슷한 가격 들어가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크게 막 빠질까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바로 정고점 부근에는 조금씩 매도를 해보시고요. 비슷한 가격대로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자 되세요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핫한 종목 하나 나왔네요. 넥슨 게임즈입니다. 18,000원. 비중도 많으십니다. 30%.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사셨는데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보통 신작 게임이 나오고 나서는 막상 게임주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팔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신작 나오고는 그 콘솔 게임 형태 안에서 지금 이게 해외에서 접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 10시 지나서 저녁 10시 지나서 11시, 12시에 어느 정도 접속하는지를 초반에 막 보고 했었거든요. 네. 20만 명 넘게 접속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렇게 되다가 숫자가 좀 빠지니까 주가는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좀 다른 형태예요. 다른 형태로 좀 올라갔는데 이제 팔아야 될지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실적 나오는 걸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 이번에 출시된 게임의 일부 같은 경우에 수익은 반영이 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뭐 실적 추정치에 대한 변화들을 막 얘기를 할 겁니다. 연간 환산을 해서. 그러면 지금 예상된 게 한 999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적어도 1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10% 정도의 상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실적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매도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재룡전기요. 재룡전기요. 예. 평단가랑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81,200원에 50%요. 81,200원에 50%시면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장 궁금한 포인트 있으실까요? 아니, 언제 정도 이렇게 오를까 해서. 네, 오늘 좋습니다. 좀 올랐는데. 네,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올랐으니까 기대감 갖고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질문 받아보고요. 저희가 추가 질문까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재룡전기입니다. 오늘 전력 설비 테마랑 전선주들 구리 가격 반등했다 하면서 다시 좀 올랐는데 네. 들고 계신 가격에서는 약간 손실 중이세요. 10만 원대가 정고점 부근인데 기대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우리가 변압기 쪽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걸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발표를 하고 엄청 좋은 실적이 나왔었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그 이상으로 나왔다 보니까 그러면서 실적주들이 반응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AI 같은 경우가 과연 이 투자한 자금 대비해서 언제 이익이 회수될 것인가 이 우려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근처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네.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에 대한 부담은 저는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충분히 한번 수익에 대한 매도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예, 매도에 대한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유가와 연관된 종목이 강한 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그 어찌 보면 공급이 타이트하다. 네. 이게 일컬어졌었어요. 그러면 장 초반에 그래서 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하기는 했는데 시장이 좋았다고 하면은 재룡전기도 상당히 강했을 그쵸. 텐데요. 시장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쪽은 뭐 분기 실적 또한 나쁘지 않고 구리 가격이 하락이 나왔던 건 뭐 수요에 대한 우려. 그럼 수요가 좋다 했는데 또 수요에 대한 우려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의 빌미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또한 좀 빠질 만큼 빠졌고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었다 보니까 뭐 이와 관련된 재룡전기와 관련된 원자재 그다음에 뭐 실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반등할 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확인해 보시고 나서 저희에게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네, 재룡전기까지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고요. 12,125원, 비중은 10%.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손실을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은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오랜 기다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확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읽었는데 평단가가 되게 높으시네요. 네.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손실과 함께 기회비용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한 번의 실수는 가능해요. 2번까지도 가능한데 3번의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가능해요. 근데 오래 보유를 했고 손실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은데 이 종목만의 특별한 그런 임상에 대한 진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진행을 강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여기에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꽤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네. 꽤 올라오고 나서 대량 거래를 이렇게 수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도해도 손실이 이게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질지 다시금 뭐 7월 저점은 갈 수 있고 오르면 네. 어느 정도 오를지 그건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결론은 이런 데에 대한 방법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을 줄여주는 대응이거든요. 그런 대응이 좀 나은데 계속 보유를 한다라는 점 고민이 되네요. 많이 고민이 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긍정으로 생각해보면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뭐 꿈과 희망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코로나와 비슷하게 뭔가가 생겨났을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 희망 하나랑 반대로 불행으로 가보자면 짧게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올랐는데 도로 뭐 아무렇지 않은 지금 사실 아무렇지 않거든요. 감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칙으로는 관련된 종목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기는 한데 손실이 크시다 보니까요. 네. 결론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났을 때 이 종목을 그의 비례만큼 줄여주는 대응 그렇게 대응을 해서 상계 처리라고 하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대응 부분을 좀 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매도하셔라 라고 이렇게 딱 얘기는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보시면서 그 비중만큼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기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서영수님의 종목이고요. 휠라홀딩스 45,100원에 10%입니다.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휠라홀딩스 저는 이 종목 오늘 못 봤는데 진짜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네. 그 소비재 쪽에서 한참 히트였어요. 네. 왜냐면 뭐 해외 판매가 늘어나는 구조 안에서 실적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답보 상황에 있다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원칙에 대한 대응은 주가가 이렇게 약하다가 손실을 보다가 다시 비슷한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일부라도 비중 축소를 해주는 대응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소비재라는 면에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으로는 5만 원대의 시도 가능성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보유를 조금은 지금 고생하신 만큼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휠라홀딩스 5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션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방을 더 열어준 만큼 기대감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만 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목으로 우상향님의 종목까지 봐드릴게요. 네. 한농화성 21,000원이고요. 비중은 13%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21,000원이신가요? 조금 위에서 매수가 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 쪽 소재 그런 신사업 쪽을 하다 보니까 또 매수가를 보니 고민이 좀 돼요. 네.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해 있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전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요소를 안고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건 고민이 되기 때문에, 다만 주가 같은 경우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게 부각될 때 주가는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보유를 하는 상황 안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예정된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계획 2025년 정도, 올해 말 갔을 때 또 얘기할 거거든요. 막 전고체 배터리 잊혀질만 하면 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농화성 역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8월도 시작이 됐고 오늘은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도 짚어주시죠. 일본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장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입니다. 조금은 막 변동성이 큰 장 대비해서는 마음을 조금은 놓이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식을 매도할 시기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때 지수가 2,700을 하회할지 그런 생각도 가지기는 했는데 한고비가 지나간 상황이고 변동성도 줄었기 때문에 주식은 여전히 좀 이제는 보유하고 가도 되고, 조정이 또 엔캐리를 빌미로 해서 엔화가 변동성이 커질 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응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초이스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당신의 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